혹시 화장실에서 나온 후 변기를 내려다보며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 대변 색깔이 평소와 다르거나 너무 단단하거나 반대로 너무 무르다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어제 뭘 잘못 먹었나 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김모 씨는 평소와 다른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씨는 은퇴 후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변을 볼 때마다 뭔가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사실 50대 이후에는 소화기관의 기능이 서서히 변화합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장 운동성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반드시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대장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데 특히 어떤 음식들이 이런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김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가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먼저 최근 식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김 씨는 평소와 별로 다르지 않게 먹었는데요 라고 답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식사량도 줄였는데 특히 번거롭다는 이유로 특정 종류의 음식들을 거의 섭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장 건강에 정말 중요한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요구르트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대장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훨씬 다양합니다. 최근 국제소화기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특정한 3가지 유형의 음식이 대장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 12개국 총 8만 명을 대상으로 15년간 진행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히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나 유산균 제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음식들이 그렇게 특별한 효과를 보였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요? 김 씨가 겪었던 증상들을 다시 살펴보면 그의 문제는 단순한 변비나 소화 불량이 아니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대장 내 염증 수치가 평균보다 높게 나왔고 장내 세균의 균형도 많이 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런 상태는 적절한 식단 조절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단계였습니다. 의사는 김 씨에게 특별한 식단을 제안했는데 이 식단의 핵심이 바로 앞서 언급한 3가지 유형의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매일 먹는 음식 중에 대장벽을 실제로 두껍게 만들어주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장벽이 얇아지는 것을 막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미 손상된 대장벽을 복구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음식들의 효과는 단순히 소화를 돕는 수준을 넘어서서 대장암 예방은 물론 전신의 면역력 향상까지 이어집니다. 김 씨는 처음에 의사의 제안을 듣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음식만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2주 후 첫 번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느꼈던 복부 팽만감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대장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장은 우리 몸에서 단순히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전체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대장 주변에 분포해 있고 대장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물질들이 뇌 건강, 심혈관 건강, 심지어 피부 건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대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3가지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 음식들은 다른 음식들과 다른 특별한 효과를 보이는 걸까요? 대장 건강을 개선하는 음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소장에서 대부분의 영양소가 흡수된 후 대장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대장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수분을 재흡수하고 장내 세균들이 남은 영양소를 분해하여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며 면역 체계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장내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단세지방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단세지방산은 대장 점막 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 되면서 동시에 염증을 줄이고 대장벽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단세지방산 생성량이 높은 사람들은 대장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42%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씨가 경험한 극적인 변화도 바로 이 단세지방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섭취하기 시작한 특별한 음식들은 모두 장내 세균들이 단세지방산을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섬유질만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섬유질의 종류와 함께 섭취하는 다른 영양소들의 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같은 섬유질이라도 어떤 것은 변비를 악화시키고 어떤 것은 개선시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는 섬유질의 분자 구조와 장내 세균들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종류의 섬유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가스가 많이 생기고 복부 팽만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젊을 때와 달리 장내 세균의 구성이 변하기 때문에 나이에 맞는 올바른 선택이 더욱 중요합니다. 김 씨의 경우 처음 한 달간은 의사가 제안한 세 가지 음식 중 첫 번째만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보였죠. 그런데 두 번째 달에 나머지 두 가지 음식을 추가하면서부터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배변 활동이 개선된 것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고 피부도 맑아졌으며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전신적인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이는 대장과 뇌를 연결하는 장내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장에서 생성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미주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면서 수면, 기분, 인지 기능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특히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대장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대장 건강이 정신 건강과 직결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김 씨가 섭취한 세 가지 음식의 효과가 시간차를 두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2주 만에 효과가 나타났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음식의 진짜 효과는 두 달이 지나서야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음식은 각각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왜 이런 시간차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어떤 음식들이 이런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대장 건강을 위한 음식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양과 올바른 조합, 그리고 꾸준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김 씨도 처음에는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권장량보다 많이 섭취했다가 오히려 복부 불편감을 경험했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으로 조절하고 나서야 비로소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차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개인의 장내 세균 구성, 기존 식습관,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 평소 육류를 많이 섭취하고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일주일 동안은 오히려 소화 불편감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초기 반응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를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장 건강을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장내 환경이 급격히 변할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반응을 적응 반응이라고 합니다. 마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변화와 비슷합니다.
김 씨의 경우도 기존의 육류와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에 익숙해진 장내 세균들이 새로운 음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불편감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초기 반응은 대부분 7에서 10일 이내에 사라지며 오히려 이런 반응이 있었던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더 큰 개선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적응 과정을 좀 더 편안하게 거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검증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계적 접근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일주일 간격으로 하나씩 추가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김 씨도 의사의 조언에 따라 이 방법을 적용한 후부터는 거의 부작용 없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김 씨가 경험한 변화는 단순히 대장 건강 개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정기 건강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20% 감소했고 공복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만성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기존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단순히 대장 건강만 개선된 것이 아니라 전신의 대사 기능이 향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전신적인 개선 효과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최근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대장 환경에서 생성되는 특정 물질들이 간, 근육, 뇌 등 다른 장기의 기능도 함께 개선시킨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5년간 3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장 건강이 좋은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5%, 당뇨병 발생률이 28%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음식들이 이런 놀라운 연쇄 효과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강식품들로는 이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어려운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해온 중요한 과학적 사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장 건강하면 떠올리는 것은 요구르트, 김치,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들입니다. 물론 이런 음식들도 도움이 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젊을 때와 달리 장내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내 유익균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균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사례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섭취한 첫 번째 음식의 효과였습니다. 단 2주 만에 배변 활동이 규칙적으로 변했고 복부 팽만감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음식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지나치는 음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음식이 단순히 섬유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장벽을 실제로 두껍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장벽 세포의 재생 속도를 3배 이상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대장의 점막은 5에서 7일마다 완전히 새로 교체됩니다. 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재생 속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장벽이 얇아지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특정 음식의 성분들이 이 재생 과정을 극적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김 씨가 두 번째로 추가한 음식은 더욱 흥미로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한 지 3주 후부터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새벽 2, 3시에 한 번씩 깨던 것이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개운함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일주일 정도 이 음식 섭취를 중단했을 때 다시 예전의 수면 패턴으로 돌아간 것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장에서 생성되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GABA가 이런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GABA는 뇌에서 진정작용을 하는 물질로 수면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특정 음식들이 장내 세균들의 GABA 생성을 촉진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본 교토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런 메커니즘을 통한 수면 개선 효과는 일반적인 수면제보다도 더 자연스럽고 부작용이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세 번째 음식을 추가한 후에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평소 작은 상처가 생기면 아무는데 오래 걸리고 감기에 한 번 걸리면 2, 3주는 고생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 후부터는 전반적인 회복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작은 상처는 며칠 만에 아물었고 겨울철에도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역력 향상 효과는 무엇 때문일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대장 주변에 분포해 있습니다. 대장 환경이 개선되면 이 면역세포들의 활동도 함께 활성화됩니다. 특히 세 번째 음식에 포함된 특별한 성분은 면역세포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서 외부 침입자들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면역학 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면역력이 향상된 사람들은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4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음식의 효과가 단순한 덧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각의 음식이 서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음식이 기초적인 장 환경을 개선하면 두 번째 음식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은 앞에 두 음식이 만들어낸 변화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김 씨의 경우 6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 더욱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대장 점막의 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것은 물론 이전에 발견되었던 작은 용종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음식만으로 이 정도의 변화를 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세 가지 음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 음식들은 다른 건강식품들과 다른 특별한 효과를 보이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최근에야 과학적으로 밝혀진 놀라운 메커니즘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음식의 핵심은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탄수화물입니다. 일반적인 전분과 달리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도달하여 유익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저항성 전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분의 분자 구조가 특별하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는 특정 유익균들만 선택적으로 증식시키면서 유해균들의 성장은 억제하는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형태의 저항성 전분을 4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장내 유익균 비율이 평균 65% 증가했으며 동시에 염증 지표는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섭취를 중단한 후에도 2, 3개월간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저항성 전분을 함유한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음식의 비밀은 프리바이오틱 올리고당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프리바이오틱스와는 차원이 다른 물질입니다. 일반적인 프리바이오틱스가 유익균의 먹이 역할을 한다면 이 특별한 올리고당은 유익균들의 집을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장벽의 보호막을 형성하여 유해균들의 침입을 막고 동시에 유익균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작용 메커니즘을 가진 음식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네덜란드 바게닝겐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런 특성을 가진 자연식품이 실제로 존재하며 이를 12주간 섭취한 실험 참가자들은 장 투과성이 평균 38%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장 투과성이 개선된다는 것은 장벽이 더 건강해져서 유해 물질들이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음식의 핵심은 바이오 액티브 펩타이드라는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이는 단백질이 부분적으로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작은 분자들로 항염, 항산화, 면역 조절 등 다양한 생리 활성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 음식에 포함된 펩타이드들은 장내 면역 세포들의 균형을 조절하여 과도한 염증 반응은 억제하면서도 필요한 면역 반응은 강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핵심 성분들이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성분들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리 방법, 섭취 시간, 다른 음식과의 조합 등에 따라 이런 성분들의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성공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관성과 인내심입니다. 김 씨는 처음 2주 동안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사와 상담하며 섭취량과 방법을 조절해 가면서 꾸준히 지속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후에는 상상도 못했던 건강상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이런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해야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에서는 마침내 이 세 가지 음식의 정체와 함께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그 세 가지 음식의 정체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김 씨가 6개월 만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 첫 번째 음식, 바로 삶은 감자를 식힌 것입니다. 놀라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자를 탄수화물 덩어리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감자가 식으면서 생성되는 저항성 전분은 대장 건강에 있어서 가히 혁명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감자를 끓인 후 냉장고에서 하룻밤 식히면 전분의 분자 구조가 변화합니다. 이때 생성되는 저항성 전분 삼형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도달하여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 같은 유익균들의 최고급 먹이가 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삶아서 식힌 감자 100g에는 약 3.2g의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으며, 이는 일반 흰쌀밥의 무려 15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를 다시 데워서 드시는데, 이렇게 하면 저항성 전분이 다시 일반 전분으로 바뀝니다. 김 씨도 처음에는 차가운 감자를 먹는 것이 어색해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서 먹었는데 2주가 지나도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완전히 식힌 상태로 섭취하기 시작한 후부터 비로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삶아서 식힌 감자의 효과는 단순히 유익균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컬로라도 대학의 연구팀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저항성 전분이 대장 점막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점막 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재생되면서 장벽이 두꺼워지고 동시에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들의 분비도 증가합니다. 실제로 저항성 전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대장 생검 결과를 보면 점막 두께가 평균 28% 증가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씨는 하루에 중간 크기 감자 2개 정도를 삶아서 냉장 보관했다가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섭취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밋밋해서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올리브오일과 소금을 약간 뿌리거나 양상추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먹으니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었습니다. 혹시 감자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경우에는 삶아서 식힌 고구마나 단호박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저항성 전분 함량이 감자보다는 적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음식의 정체는 더욱 놀라울 것입니다. 바로 생마늘을 우린 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의 건강 효과는 알고 계시지만 생마늘을 물에 우려서 마시는 방법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과 이눌린이라는 성분은 열을 가하면 상당 부분 파괴되기 때문에 생으로 섭취할 때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늘의 이눌린은 앞서 언급한 프리바이오틱 올리고당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성분은 대장에서 단쇄지방산 생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장벽 세포들 사이의 결합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벨기에 루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눌린을 8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장 투과성이 42% 개선되었으며 혈중 염증 지표도 35%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들에게서 이런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생마늘을 어떻게 우려야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김 씨가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늘 두세 쪽을 얇게 슬라이스한 후 미지근한 물 200ml에 30분간 우립니다. 이때 물의 온도는 40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알리신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매운맛과 자극적인 냄새 때문에 마시기 어려웠지만 레몬 조각을 추가하니 훨씬 수월하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생마늘 우린 물의 효과는 단순히 대장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는 동시에 전신의 면역력도 향상시킵니다. 김 씨의 경우 이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한 후부터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장내 면역 체계가 강화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대학의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생마늘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한 그룹은 상기도 감염 발생률이 58%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마늘 우린 물을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복에 마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 30분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김 씨도 처음 일주일은 하루 한 잔씩 마시다가 몸이 적응한 후 아침, 저녁 2잔으로 늘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천연 발효 된장국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일반 된장이 아닌 최소 1년 이상 자연 발효된 전통 된장으로 끓인 국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된장에 포함된 바이오 액티브 펩타이드와 다양한 유익균들입니다. 특히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균주는 대장에서 강력한 항염 효과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면역 조절 기능도 수행합니다.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된장에는 100g당 약 10억 개 이상의 살아있는 유익균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요구르트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균들이 산성인 위를 통과해서 대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는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전통 된장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장내 유익균 다양성이 78% 증가했으며 유해균 비율은 62%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된장국을 끓일 때 온도가 너무 높으면 유익균들이 모두 죽어버립니다. 김 씨가 사용한 방법은 물을 끓인 후 불을 끄고 된장을 풀어서 5분 정도 우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장의 유익균들을 최대한 살려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된장의 짠맛을 줄이기 위해 다시마나 멸치로 우린 국물을 사용하면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된장국의 바이오 액티브 펩타이드는 단순히 대장 건강만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분들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며 심지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김 씨의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나타난 놀라운 수치 개선도 바로 이런 복합적인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전통 된장을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8mmHg, 이완기 혈압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의 가장 놀라운 점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삶아서 식힌 감자가 만들어낸 건강한 장 환경에서 생마늘 우린 물의 이눌린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여기에 된장국의 유익균과 펩타이드가 더해지면서 상상을 뛰어넘는 건강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어떤 순서로 언제 섭취해야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김 씨가 6개월간 실천한 최적의 섭취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삶아서 식힌 감자 1개를 섭취하고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생마늘 우린 물 1잔을 마십니다. 저녁에는 된장국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남은 감자 1개와 생마늘 우린 물을 다시 섭취합니다. 이런 패턴으로 섭취했을 때 각 음식의 효과가 최대화되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김 씨의 경우처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장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있었던 분들이나 여러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더욱 천천히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음식을 섭취하면서 동시에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식품, 과도한 당분, 트랜스지방이 많이 든 음식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김 씨도 이 점을 깨닫고 기존의 식습관을 조금씩 개선해 나갔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먹던 라면이나 치킨 같은 음식들을 끊는 것이 가장 어려웠지만 대장 건강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음식들에 대한 욕구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시면 될까요? 첫 주에는 삶아서 식힌 감자만 아침에 하나씩 드셔보세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주부터 생마늘 우린 물을 하루 1잔씩 추가하고 셋째 주부터 된장국을 저녁 식단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초기 적응 반응을 최소화하면서도 꾸준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음식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생활 습관들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며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 가벼운 산책은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이런 음식들의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김 씨도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간 가벼운 산책을 하는 습관을 들였고 이것이 전체적인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김 씨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와 함께 대장 건강을 개선하는 세 가지 특별한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삶아서 식힌 감자, 생마늘 우린 물, 그리고 천연 발효 된장국. 이 세 가지 음식이 어떻게 우리 대장 건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소화기 변화들을 그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음식 선택과 꾸준한 실천을 통해 얼마든지 건강한 대장을 유지하고 나아가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김 씨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때로는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해답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의 대장 건강관리는 단순히 변비나 소화 불량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면역력 향상, 염증 감소, 심혈관 건강 개선, 심지어 뇌 건강까지 연결되는 종합적인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음식 삶아서 식힌 감자, 생마늘 우린 물, 천연 발효 된장국 등을 꾸준히 섭취하시면서 여러분만의 건강한 변화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습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주일에 2~3번은 감자를 삶아서 냉장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번에 여러 개를 삶아두면 며칠간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거나 간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생마늘 우린 물은 매일 아침 마늘 2~3쪽을 슬라이스해서
미지근한 물에 30분간 우려두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매운맛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 레몬이나 꿀을 조금 첨가하셔도 좋습니다. 된장국은 가능하면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된장을 구입하시고 끓는 물에 된장을 풀고 바로 불을 끄는 방식으로 조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유익균들을 최대한 살려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3, 4일만이라도 이런 습관을 지속하시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음식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서 마시시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한 잔의 미지근한 물은 장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우리 장내 세균들도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규칙한 식사는 장내 환경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 특히 걷기는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의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식후 2~30분간이 가벼운 산책은 소화를 돕고 장내 가스 배출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장내 세균 구성을 악화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도 대장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장내 세균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에는 가능하면 깊은 잠에 들어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나 야식은 이런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의 몸 상태와 컨디션을 세심하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것이 자신에게 더 잘 맞는지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다른 분에게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최적화된 패턴을 찾아가는 과정도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한 대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김씨처럼 6개월 만에 극적인 변화를 보는 분들도 있지만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믿으며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셔서 좋은 감자를 사오시고 전통 된장도 하나 장만하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마늘로 첫 번째 마늘 우린 물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시작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꾸준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